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 토익 RC 천재 2탄 전면 개정판 박혜원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8회에서 랜덤으로 문제 8, 5, 6 발췌하겠고요. 우리가 10강, 그러니까 10번째 강까지 가고 나면 파트 5, 6의 얼추 문제풀이가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RC 두 강은 제가 8, 7을 방대한 양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길라잡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파트 7도 두 강 정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에서는 테스트 8의 8, 5, 6 랜덤 발췌됐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이를 정말 날로 하듯이 겁나 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토익의 치열한 현장의 뇌구조와 실력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복사 떠서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푸는 거 위험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생각을 바로 바꿔야 돼요. 발상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이 결국에 파트 5의 이런 문제를 빠르게 푸는 틀이구나 라는 걸 좀 구경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10번 문제를 지금 발췌를 했는데 물론 이 부분부터 다 꼼꼼하게 잘 읽으시는 분은 아무도 말릴 수 없죠. 그분의 안정적인 실력은 분명히 시너지를 볼 거고 해석을 잘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과연 감점이 있을까요? 사실 시간을 많이 쓴다는 단점은 있어도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본적인 뼈대를 잘 갖추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하지 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B밖에 못하는 고유의 감성이에요. I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어. 라는 말은 해도 I read to 동사 원형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장신구 수준이 아니라 얘한테는 이게 지 목적어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투부정사가 어떤 동사 뒤에서는 부사 같은 용법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strive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동사 뒤에서는 마치 보충 언어를 메꾸는 듯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용어에 크게 집착하는 것보다는 투부정사 반응형 동사를 좀 타닥타닥 잡히는 게 좋거든요. opt는 선택의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데 opt는 얘랑도 잘 놀아요. 공교롭게도. 근데 이거랑도 너무 잘 놀아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을 잘하는 내가 이걸 외운 애를 이길 수 없다라는 뼈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외우시는 걸로. 근데 refer이라고 하는 어휘는 참고하다, 추천하다, 언급하다, 알선하다, 보내다 여러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게 붙으면 이게 이거랑 노니까 중요한 거죠. flyer이 아니잖아요. fly는 동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to 동사 원형의 구조인데 go out, fit out처럼 구동사가 됐다고 우리가 지금 겁먹을 때가 아니라 이게 정확한 명사가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fly out이 세트가 아니라 fly out of가 세트일걸요 아마. fly를 자동사로 그냥 덩어리로 보고 out of 여기 밖에서가 따로 파생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fit out의 out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확실한 건 fly만 두고 명사로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랑 잘 노는 opt를 가고 refer to는 명사를 확정으로 끈다라는 걸 먼저 외워두셔야 되고 이거 하나 외워놓으세요. 얘 이거랑 놀아요. 어카운트가 혹시 뜻이 계좌나 계정뿐만이 아니라 이야기거리의 느낌처럼 내가 I'll give you an account. 이거 내 계좌 줄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도 있고 She is our biggest account. ABC company is our major account. 이러면 계좌보다는 거래처의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카운트가 동사일 때 어떤 비율 분모를 차지하다, 어떤 거에 대한 해명, 설명, 타당한 명분이 되다 등등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얘가 꼭 그렇게 애를 붙여요. 동사 구조를 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리고 이건 부사예요. 그래서 has 뒤에 pp는 따로 넣는 것 같아도 하나의 동사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보면 pp지만 이건 결국에 동사로 들어가는 역할의 구심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 역할 구실로 출발하는 어카운트는 for이 필요하다를 외워뒀다면 왜 for이 아니지? 여기서 바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뒤에 accept라고 하는 건 뭐 제안을 수락하고 초청에 응하고 뭘 받아들이고 그거 뭐 다 해. 근데 to 동사 원형하고는 그닥.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결국에. 그리고 112번 풀겠습니다. 이 blueprints가 건물의 도면 청사진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파란색 출력 종이가 아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면 도움되죠. 물론 내용을 이해하는데. 근데 이거는 안 되죠. nowadays는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때문에 이러므로 중요한 건 얘가 주어 동사를 다 끄는 게 중요한 거죠. 접속사를 더 명사밖에 고작 나오지 않은 명사 덩어리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는 건 굉장한 오류가 생겨요. 접속사는 문장을 요하고 특히나 that으로 끝나는 이거, that 이런 접속사들은 완전 값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치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such as는 저는 치울 거예요. such as가 전치사처럼 쓸 수 있는 거 당연히 되죠. 근데 such as는 자기 바로 앞에 모체 단어가 큰 게 나와주는 게 좋아요. 사무용품들 such as 예를 들면 이거 and 이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뒤에 세분화돼서 가루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다 묶었을 때 더 큰 파이는 이거다의 중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빈칸 앞에 been sold라고 해서 나 원래 목적 없이 끝났는데 그냥 수동태로 끝났지 이것들 예를 들면 이거라는 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사진들 이럴 원본점이 없기 때문에 오답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그죠? 근데 kitchen fixtures에서 fixtures는 lighting fixture 그럼 조명 기구가 되듯이 기구 도구의 현실적 사물의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설치가 돼야 될 거야 설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공된 blueprints라고 하는 건 이걸 딱 보면 아 이거 여기다 설치하고 이거 이렇게 놓고 레이아웃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long with는 왜 안 되냐? 이력서 내주세요. 근데 이력서만 내시면 안 되고 자소서 자기소개서도 같이 내주세요. Your cover letter. 자,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along with는 곁들이는 느낌인데 얘랑 얘가 같이 수반되는 느낌인데 재질과 바이브가 겹치죠. 얘도 문서, 나의 증빙수단. 얘도 문서, 나를 자기 증빙하고 소개하는 수단. 비슷하잖아. 문서에는 문서로, 메뉴에는 메뉴로. 이게 뭐가 맞아야 돼요. 근데 fixtures하고 blueprints는 재질이 너무 다른 거야. 얘는 붙박이용 설치할 수 있는 기구 사물이라면 얘는 문서 느낌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까 같이 곁들이는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ccording to가 맞고요. according to는 그러니까 출처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김 과장님이 그러는데 according to 김 과장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 우리 통계 내용이 얘기하잖아. statistic. 우리 통계를 보면은 통계에 따르면 이래. 이런 느낌도 써요. according to는 출처, source가 되기도 해요. 근데 according to는 기준, standards, 어떤 규정, 아니면 어떤 걸 지키거나 이 원칙에 따른다는 느낌도 주기 때문에 블루프린트 내용에 맞춰서 거기 써져 있는 도면대로 이거 설치를 해라. 네가 맘대로 설치하면 안 돼. 이런 느낌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ccording to가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114번 가겠습니다.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네. 이걸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재질 감성으로 빡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죠? 근데 even 저는 even이 들어갈 거면 그냥 붙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Even minor changes must be 이거 끊지 않고 even은 단독성이 없고 뒤에 거를 꾸밀 수는 있는데 이게 급하게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작은 것도 놓치지 마. 사소한 변경사항 맞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even 주어도 동사한다. 그냥 나오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yet 같은 경우에는 얘도 능력자예요. 그죠? 근데 얘는 not yet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직 뭐뭐 아님. 그 다음에 얘는 have yet to, be yet to 동사 원형 이런 구조물도 써요. 그러면 생김새는 낫이 없어도 부정문으로 읽어요. 그리고 A yet B라는 나열 구문도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형용사, 여기도 형용사를 넣어서 pretty yet kind 근데 예쁘지만 친절하기도 boring 다소 지루했지만 yet informative 근데 유익했어 그래도 이런 느낌? 근데 이런 징검다리 구조가 아니라면 yet은 벗의 대용으로 자기를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yet은요. 그래서 yet 이러고 뭐 끊긴 것도 아니라서 yet이 단독으로 형용사 하나를 꾸미는 감성은 솔직히 부재합니다. 양쪽에 형용사를 부채살처럼 펼쳤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sometimes 같은 경우에는 빈도부사의 느낌이 좀 있는데요. sometimes 같은 게 들어가려면 I sometimes 동사해. sometimes 가끔 가다가 컴마 얘도 역시 이게 맞거든요. 결국에 이 문제의 정답은 제가 봤을 때는 however 이 정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되게 당황스럽죠. 우리 입장에서는. however는 그러나 란 뜻의 역접의 의미일 때는 얘 바로 위에 컴마가 붙고 주어 동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however는 그러나 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강조의 용법으로도 쓰는데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할 때는 순서가 좀 틀어져요. 그래서 I am pretty. 내가 예뻐요. 근데 아무리 예쁘더라도 내가 연예인까지는 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한다 쳐볼게요. 내가 아무리 이뻐도 그럼 여기에 however이 붙잖아요. 그럼 however I'm pretty 이게 아니라 however pretty I am. 이렇게 순서가 확 틀어져 버리거든요. 강조용법을 위해서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지향점을 갖는 however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에서요. 빈칸 뒤에 all changes to the statement must be approved by the communications director만 놓고 봤을 때는 순서가 바뀐 건 없어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 그래서 pretty she is, handsome he is, much it costs 이게 아니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이걸 나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however 어려운 문법이네요. however 형용사만 딸랑 나오고 컴마가 있으면 그 뒤에 주어 비동사가 같이 누락됐을 거예요. 원래는 주어 비동사 형용사인데 형용사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원래는 changes를 받는 주어 they와 비동사 are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 changes는 크지 않은 changes야. The changes are minor. 다른 말로 they are minor. 근데 그게 아무리 minor 하더라도 라고 하면 however minor they are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however 형용사하고 잘리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최고의 난이도 문제를 하나 만났다 정도로 보시고요. Yet, sometimes, even 전부 다 형용사 하나만 꼴랑 끌고 컴마가 어렵지만 얘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어 비동사 생략까지 유발한 어느 정도의 순서 변환 구조의 강조용법이다 정도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번 문제는 어떻게 보고 어디서 정답이 나올 거야? 글쎄요. A가 맞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게 기념비나 어떤 조각상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걸까요? 그럼 monument라고 하는 걸 갖다가 사람은 아닌 거 맞죠? 그럼 이거 빼는 게 어때요? assure는 보통 누구누구에게 보장과 확신을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주로 사람 끌걸? 그리고 assured에 사람이나 대상 목적어 넣고 나면 of라는 전치사가 더 좋을걸? 아니면 문장을 대절로 가르는 건 어때? 근데 이게 지금 to가 좀 거슬리네요. to가. 그래서 이렇게 영작 기준의 징검다리는 봤을 때 전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A를 B에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A를 B에게 드디어 몇 달 동안 뚝딱뚝딱 공사를 막 하더니만 어제 드디어 짠 하고 이거 해줬어. 그러니까 저는 짠 하고 보여준 거지. 공개한 거예요. 여기서 unveil은 저는 introduce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 to B가 되는 거죠. 근데 elect라고 하는 게 선출한 거든 선거로 뽑았든 뭘 세웠다라는 erect도 아니고 elect를 넣기에는 굳이 A to B라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uphold에서 uphold는 지금 과거 시제로 upheld가 됐는데 뭘 끄는지 알려드릴게요. uphold는 어떤 결정 아니면 어떤 법 아니면 principles가 원칙 같은 거거든요. 그걸 유지하고 수호하고 지키는 느낌이에요. 근데 얘도 A to B랑 상관도 없고 맥락하고도 그냥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저는 A로 갔고 아니 무슨 선거 뽑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선출하는 느낌의 elect는 mayor, president, chairman 뽑을 수 있는 사람을 좀 넣어주는 게 어때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저는 A로 빠르게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번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건 문법 문제거든요. 지금 그냥 뭔가 정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동사로 쓰신 걸까요? 아니면 명사로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전 이게 동사라고 생각하고 이게 명사 목적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얘가 주어니까요. 그쵸? 그럼 reviews는 또 다른 동사가 아니라 얘 목적어 맞죠? 그럼 무슨 reviews인지 꾸며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명사로 넣을 것도 동사로 넣을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럼 형용사 넣을 거면 얘도 아닌 거 아닌가? 그럼 이거의 싸움인데 이건 정품 형용사들의 싸움인가? 예. This is my favorite. 이거 내 최애야. favorite는 명사처럼도 써요.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럴 때도 써요. 그러니까 이거 형용사인데 의미가 서로 달라요. 근데 review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후기나 평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사일 때는 검토하다의 느낌이 있겠지만 그러면 후기인데 이 first 앨범, 이 사람의 처음 앨범이 major publications에서 굉장히 빈칸한 리뷰를 받았어. 그래서
최고의 리뷰를 받았어 라고 하면 the best가 맞는 거지. 최애로 좋아하는 리뷰라는 호불호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뷰가 너무 좋고 아주 좋은 내용, 호평일색, 그 호평에서 호가 뭐예요? 호가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란 최애보다는 우호적인이라는 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리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avorable을 써요. 그리고 favorable이 컬로케이션으로 제일 잘 꾸미는 것 중에 하나가 review response 계열이에요. 반응이 좋네? 그 중에 반응 중에 이거 최애가 내 거야.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favorable conditions, 그러면 market conditions, weather conditions, 상황이 우호적이네, 잘 좋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토익 시험에서 빠르게 어휘를 풀어야 되니까 glowing 말고 glowing review 그러면 엄청난 극찬 호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표현 같은 건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긴 해. 자, 그리고 123번 하겠습니다. based on이라고 하는 게 뭐 생략 구문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based on을 전치사로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이런 걸 기준으로 이런 걸 토대로 보면 리뷰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part of에서 part는 부품들, replacement parts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 일부분의 portion을 강조하는 part는 무관사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part of 구조예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이 모바일 게임의 빈칸의 부분은 seems to be that 이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seems to be 뭐뭐인 것 같아. looks like, it's like 막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중요한 건 비동사 뒤에 이놈의 대시 나왔잖아. 근데 얘가 주어, 동사, 이하를 끌고 있는 문장이잖아. 근데 여러분 비동사는 뜻이 없어서 반드시 보충 언어를 넣거든. 근데 보충 언어가 he's handsome, she's pretty만 있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엔 문장 자체가 보충 언어를 할 때가 있는데 비동사 뒤에 보충이 문장일 때는 그건 곧 주어에 대한 동격자라고 보시면 돼요. 동격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게임의 part of 일부분의 게임의 빈칸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 귀엽다는 거. 이게 그냥 동일자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자로 정답을 단다면 타겟은 20대에서 30대 사람들이야. 이번 우리 타겟은 몇 분기까지 몇 %를 달성하는 거야. 이런 게 좀 더 동격에 맞고요. quality라고 하는 건 뛰어난 우수한 품질 이건 거죠. 근데 이 모바일 게임의 품질은 귀여워. 이것도 좀 현타가 와. 근데 보기 뒤에 prospect라고 하는 건 앞날에 대한 전망과 예측 추세의 느낌이 강한데 뒤에 will be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뭐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에 나와 있던 걸 후기로 써서 리뷰 남긴 거구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 게임이 인기가 많잖아. 근데 이 게임이 매력 어필되는 인기가 많은 여러 가지 어필 요소 중에 일부분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되게 귀엽거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이게 인기 있는데 한몫하고 일부의 구성이 된 것 같아, 이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스타일이 귀엽다. 라는 걸 하나의 비슷한 상황의 단어로 퉁칠 때 내가 어떤 거로 해야 될까? 이런 동격 스멜을 좀 잡는 연습? 이걸 보여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필은 appeal to라고 해서 동사 덩어리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어떤 attractive한 요소를 얘기하는 명사로도 쓸 수 있었다라는 거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24번 가겠습니다. 되겠나? 외로워서? 나도 니 A 버돌소 B도 아니고 나도 니 명사만 나오면 어떡하나. 뒤에 버돌소도 없고 심지어 벗이라도 나왔어야지. 그리고 보기 뒤에 as though라고 하는 건요. even though랑 달라서 비록 뭐뭐 하더라도는 아니고 마치 이렇냐 이런 것처럼. 근데 얘 문장 끄는 게 좋으실 텐데 가정법 이런 걸 떠나서 as if, as though는 명사 length만 남긴 좀. 그래서 저는 명사만 남았으니까 전치사 넣을 거예요. 근데 빈칸 위에 줄에 파일럿가 조종사분들 맞죠? 근데 이분들은 반드시 pre-departure checklist를 일일이 단어 검색보다 중요한 건 checklist는 문서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걸 행동 이수나 완수보다는 작성해야 한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작성해야 되는 게 해도 되고 말아도 돼라고 하기엔 많이 숨막히네. be required to 동사 원형은 필수 요구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before any trip도 무조건적인 느낌이 있어요. 어떤 비행 열정을 갖고 있든 어떤 트립 전에든 무조건 작성해야 돼. 빈칸 뒤에 blank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length라고 하는 게요. 내용의 길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비행하고 출장 가는 기간의 length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네가 하루 비행을 하는 거든 열흘 비행을 하는 거든 7일 비행을 하는 거든 30일 비행을 하는 거든 그딴 건 상관없어.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작성해. 이래야 no exception의 느낌의 근엄함이 살려지는 거예요. 근데 based on이 되면은 뒤에 있는 거에 따라라고 해서 얘가 기준점이 돼버려요. 그러면 length에 따라 체크리스트에 전체 작성할 수 있는 그 기한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요. 이 뒤에 거에 따라 change,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가 기준점이 돼서 얘에 따라 팔랑팔랑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 변화점이 나오는 게 더 맞는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완전 무조건이야. 무대뽀로 무조건 해라고 했으니까 전혀 상관없이가 오히려 예외 없음 상황에 더 멋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gardless of는 뭐 연령대, regardless of age에 상관없이 이런 말로도 쿨하게 쓰지만 너 예외 안 받아. 어떤 기준이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런 느낌이 돼야 이게 더 살아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7번이요. 어렵네요. 정말로. 어려운데 제가 갖고 있는 기준점으로 제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는 이거를 안 넣어요. 저는 이거를 안 넣는데 왜 안 넣냐면 mutually는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근데 while이 동안해도 되고 반면해도 되는데 너무 감정이 상반되네 진짜로. 그리고 while이 동안해일 때는 이 동시간대에 얘도 한다라는 진행성을 되게 좋아해서 BING 같은 시제가 보일 때도 많은데 그것도 아니네. 이건 컨트라스트 기법의 while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걱정이 한아름이야. 이런 느낌이야. 좋아하는 사람 있고 걱정하는 사람 있고 지금 그래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호적으로라는 뜻의 mutually는 너무나 쫀쫀 튼튼한 느낌이 있어서 얘는 주어 자체가 컨트라스트가 아니라 커넥션을 좀 더 주지 않았을까. A하고 and B는 서로 mutually하게 agreeable 할 수 있을 만한 계약에 사인을 했다. 이런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mutually의 상호성 이론은 안 된다고 봐요. 대조기법이라. 그래서 얘를 빼고 나면 일부러 그냥 목적을 씌워갖고 그냥 일부러 걱정해. 이것도 좀 저는 그래서 A하고 D 중에 고를 건데 repeatedly라고 한다면 행동을 조금 더 자꾸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니 너는 repeatedly ask하니 또 same question을 너는 왜 이 업체는 계속 위생점검에 계속 걸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거듭 걱정한다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넣는 이 문제의 정답은 equally인데 equally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공평한 균등의 수호신. 그래가지고 걱정을 어떻게 균일하게 해? 다른 사람들이 감정이 기계야? AI야? 어떻게 감정을 반스푼하면 얘도 반스푼하고 걱정의 넓이나 뭐 증량이 똑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좋아하는 사람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똑같이 많아 라는 느낌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나는 그 정도만큼 다른 사람들은 그거 정도만큼 똑같이 동일한 선상의 포션을 가지고 이것에 갖고 있는 다운사이드, 단점이나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똑같이 팽팽하게 그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equal A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석이 쉬운 게 아니라 저는 오답을 소거하는 데 더 치중하면서 느낌을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129번 하겠습니다. subscribers는 구독자 맞죠? 근데 TV, 인터넷 같은 거 가입자도 하는 거 맞죠? 퍼포먼스는 좋은 실적을 내는 이나 업체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연으로 먼저 떠오르신 거 맞죠? 그리고 officials는 관료, 뭐 이런 직원, 관료, viewers, 시청자? 아, 뭐래. 비디오 채널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저거지. 저기 뭐야. 잡지 아니잖아. 잡지 신문 아닌데 왜 subscriber야? subscriber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거, 플랫폼 같은 것도 왜 우리가 구독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ubscriber는 TV, 인터넷 가입에도 subscriber이라고 쓰는데 제가 비디오 채널 때문에 subscriber에 흥분한 게 아니에요. viewers to는 어색하고 subscriber to는 잘 어울리니까 A로 가는 거지. performance 뒤에 for 이 공연, of 이거가 차라리 나을 수도 performance to라는 방향이 좀 근데 subscribe는 동사할 때도 subscribe to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전치사의 힘을 되게 중시 여겨요.
그래서 officials도 저는 to랑 별로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subscribers to도 그렇고 뭐 전혀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로의 해결책이라고 할 때 solutions to라고도 하고요. 어떤 거에 대한 접근법, 해결법이라고 할 때 approach도 전치사 to가 많이 붙고요. 불가산 명사긴 하지만 명사일 때에 한해서 이거로의 접근, 열람, 이용, access to도 있잖아요. 그리고 alternative도 이거로의 대안, 이거에 대한 대안책 이럴 때 전치사 to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revision, modification, adjustment라고 조정, 변경, 수정 이런 애들도 이거를 이럴 때 to가 많이 붙어요. 저는 이런 걸 좀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외우다 보니까 문제가 빨리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파트 5에서. 자, 이제 파트 6를 제가 몇 개를 한번 줄여볼게요. 파트 6에서 테스트 8에서 처음 줄인 게 131번이었어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칠 수 없는 문제는 무조건 출혈 막아야죠. 콤마 2개 넣으신 걸까요? 그럼 이거 부연 설명 따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based가 동사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었는데 그 앞에 which is가 생략됐든 말든 이것까지 언제 우리 다 이걸 복구합니까? 앞에 있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문장을 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주어고 어제는 시점 부사일 뿐이에요. 그럼 빈칸에 뭘 넣어야 대시 나왔겠어요? 동사가 한 번은 더 나와야 대시 두 문장을 이어준 접속적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척추, 동사 2개 필요해. 안 돼, 안 돼. 근데 혹시 이거 머리 큰 거 맞을까요? 그럼 이거 고유명사 맞을까요? 고유명사는 S가 아무리 붙어도 이건 단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얘의 동격자도 US를 베이스로 둔 corporation, 명사, 어명사. 같은 자음은 얘 단수를 대놓고 표시했는데 동사 뒤에 S가 왜 안 붙습니까? 그죠? 그리고 yesterday를 놓고도 여러분은 풀 수 있죠. 과거니까 과거 시제 가셨겠죠. 그래도 저는 단복수도 확인을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부사는 시점 부사는 사실 부사는 문법적으로 없어도 되는 성분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confirm이 상습적으로 대절을 목적어절처럼 잘 끌 수 있는 동사인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41번을 발췌해 봤어요. 메모글이요. 근데 in addition, 모든 desktops, 컴퓨터의 일종인가? 근데 그것들이 must be covered. covered 된다는 건 이게 보험도 아닌데 expense, 지출 비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커버리 비용을 부담해 줘야 돼? 혹은 얘가 보험 보장범위에 들어가도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테크니션 분들이 이거 할 수 있기 전에 미리 우리가 모든 데스크탑들이 전부 다 커버리 돼야 돼요. 라는 얘기는 작업하는데 우리 걸리적거리지 않게끔 이 데스크탑이 그냥 덜러덩 보이면 작업할 때 뭔가 데스크탑에 손상을 가할 수도 있으니까 보호하든 덮개로 덮어두든 그런 느낌의 커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before이 접속사 역할을 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 빼도 박도 못하게 정해져 있는데 technicians can 뒤에 동사 원형 맞죠? 근데 이분들이 출발하기 전에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출발하는 게 만약에 맞다면 leave for 어디로 출발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다 하고 떠나기 전에가 될 수도 있는 게 leave예요. leave는 방치하다, 남기다, 출발 leave for 어디로 leave 나 이제 갈 거야 leave for the day by 나 오늘 퇴근 막 이럴 수도 있고 장난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before I leave 그러면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가 아니면 오히려 최소 일을 다 하고 나서 떠나기 전에가 될 수도 있는 양단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왜 교육을 받죠? 신입이라는 말도 아닌데 굳이 맥락이 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봉급받기 전에 내가 데스크탑 커버 씌우는 건가요? 맥락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이 떠나기 전에 근데 이 시설 담당과에서 Facility Department에서 Protective Sheeting 이라는 말을 했는데 얘도 덮어주는 느낌이 있고 보호용이 있으니까 cover하고 노선이 같아요 일단. 그리고 your workstations, 네 일하는 자리 Friday 5시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놓을 거야. 결국에 네 workstations 부분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보호용 시팅 할 거고 모든 데스크탑들 전부 다 must be cover이 돼야 돼. 그리고 we also recommend that 우리 또 권고할게요. 우리 직원분들 particularly하게 valuable한 아이템은 drawer이나 캐비넷에 싹 넣어놔. 그거 여기다 치발치발 보이게 올려놓지 말고 좀 미리미리 넣어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출발하는 터닝 포인트나 일을 다 끝나고 나가기 전에 이 짓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해놔야 된다. 테크니션 분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라고 해서 begin으로 갈 것 같고요. 참고로 begin은 여러분 자타동사 용법을 다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begin work, begin 업무 이렇게 목적어 나오지 않아도 이 자체로도 자연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143번 이제 가겠습니다. 레럴글인데요. 이 지문을 한번 다 풀어볼게요. 편집글이고 수신자죠. I'm an account executive with Pop Space, an online real estate platform specializing in pop-up stores. We connect properties like Kramer Shopping Center with retailers who 빈칸. 자,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모든 거의 문제, 모든 거의 직독직해. 잠깐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 이거 나 어카운트 익스케이티브 담당 스페셜라이즈 이거 앞에요. 지금 위치에서 없어져.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빨리 풀어요? 굵직하게 빠르게 훑고 가야지 번역과 양성시험 가시면 어떡해. 근데 이 문제는 땡큐. 정말 땡큐. 후 주격이죠, 주로. 근데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다면, 그래서 두 문장을 이어주는 후의 역할에 충족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뭐야 이게 당연히 신 거죠. interest 동사일 땐 타동사 기조로 외우셔야 돼요. 원래 interest가 동사일 땐 누구에게 흥미를 주다로 목적어 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interest가 in하고 바로 붙을 수 있는데 이걸 동사로 쓰려면 이건 무조건 수동태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수동태로. 그래서 동사일 때 수동태 동사는 비동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뒤에 ed 처리가 필요하죠. 이게 같이 충족되는 게 2급밖에 없는데. 144번 가겠습니다. I see from 보인다. 그러니까 당신네 쇼핑센터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that 이하가 보이더라고요. 확인이 되더라고요. 현재 it currently has several 빈칸. 니네 지금 그 웹사이트에서 본 니네 쇼핑센터는 현재 여러 빈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할인권이야, 매출들이야, 영업들이야, 뭐야. 여러 관광 명소들, 매력거리, 볼거리, 괜찮아. 여러 전략들이 보이더라고. 여러 비어있는 숭숭숭 비어있는,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힌트 단어를 계속 물어야 돼요. 내가 완벽한 번역가가 아니라도 내가 이 문장만 보고 뜨악 약간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뒤에 문장, 그 뒤에 문장 내에서는 반드시 단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빈칸 뒤에 them은 결국에 우리가 아는 이 복수명사를 받아친 격이고, 이거를 fill A with B, exciting한 tenants로 채우셔야죠. 지금 그 공간이 현재 공석,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빈 공간도 vacancy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빨리 세입자들 들어오고 하셔야지 이제 아이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저는 vacancies 하는데, 저는 이걸 형광펜을 그으면서 다 독해하는 것보다 vacancies가 fill이랑 관련이 있다를 떡 뜯어서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노트에 따로. 그래야 토익형 뇌구조에서 뭔가 내가 이 전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져도 정답에 대한 구심점을 빨리 잡는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45번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요. Our retail clients include both household name, up and coming brand. 왜 저래? Household name, up and coming brand. Best of all, 뭘 또 강조해? Listing a property on pop space is free. 자, 여러분. 우리는 사전을 검색할 수 있는 손과 뇌가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손과 뇌와 우리의 방정맞음은 늘 있고, 우리의 의욕과 욕구는 늘 최대치야. 근데 시험장 가면 우리 그거 못해요. 그죠? 그리고 해설지의 해설을 누가 이깁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강의에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 여러분이 앞쪽에서 모르는 내용이 살짝 있었어도요, 얘가 들어가잖아요.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도 다 장점이었어도 활용점정은 얘야. 무엇보다도 여기 프로퍼티 매물 올리고 리스트 올리시는 거, 저희 팝스페이스에다가 니네 상가 매물에 빨리 세입자 찾게끔 매물 광고 올리시고 하는 거요. 이거 자체가 공짜야. 그게 최고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some of our clients have inquired about retail space in your area. 네가 있는 지역 쪽에 우리 고객들의 몇몇이 물어봤었어. 리테일 스페이스 좀 물어보고 그랬어. 보기 B. We merely charge a percentage of. 뺄게요. 놔둘까요? 냅두자. 갑자기 저 순간 걱정한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처음에 charge는 돈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charge
A with B 그러면 A에게 B라는 업무를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with가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charge는 a percentage of는 아주 극히 작은 a portion of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 있어. 양심 선언. 우리는요. leasing deals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일부분만 단지 청구할 뿐이야. 그러니까 리스팅을 낼 때는 공짜로 올려. 일단 팔려서 세입자 들어오잖아. 그래서 계약서 딱 사인하고 지장 딱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거래 실거래권에 해당해서만 일부만 가져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말이 돼요. 생각보다. 비즈니스의 상황이죠. 비즈니스는 이런 거죠. 올릴 때는 공짜로 올리세요. 안 팔릴 수도 있는데 그 매물 광고 올리는 것까지도 돈 받으면 좀 야박하다. 우리는요. 실제로 세입자 확보되고 거래권 성립된 거에만 우리가 아주 극히 일부분 수수료 받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B예요. 그리고 보기 C. Make sure to include photos. 사진을 좀 포함을 하세요. 근데 그래서 사람의 눈을 확 잡아채야지. 그냥 글만 써놓으면 관심이 없어. 그래서 eye catching, 남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매물을 광고를 올리거나 부동산 매물을 올릴 때는 사진을 꼭 포함하셔야 돼. 그리고 보기 D. I encourage you to act quickly. 이렇게 지금 시간 세워라 내워라 할 시간 없어. 빨리빨리 활동하시고 빨리빨리 액션하세요. 그래서 이 스페셜 오퍼를 얘를 치워야겠다. 얘를 치워야겠다. 스페셜 오퍼는 뭐예요? 특가 상품, 1+1,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아니면 이거 디스카운트,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처음에 올릴 때는 공짜야. 무엇보다도 listing a property 하는 행동 자체는 공짜야. 그러니까 빨리 행동해. 이 특별한 할인전 놓치지 마. 저는 이게 할인전의 느낌이라기보다 올리는 것 자체는 무료야. 그래서 이거 무료인 걸 스페셜 오퍼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선택한 최종 정답은 B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짜라는 말이기 때문에 돈 청구하라는 게 갑자기 말이 바뀌어. 이럴까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올릴 때는 돈 안 들고요. 저희가 실제 거래권에서만 일부를 가져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대박적이라는 거. 이런 느낌으로 가야 베스트 오브 올의 내용에 더 힘은 살리면서 돈 얘기는 유지되는 느낌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보기 C는 너무 좀 생뚱맞아요. 사진을 올리세요라는 지령의 make sure 이라고 하는 건 명령문이에요. 근데 이 글 자체가 명령문의 구조가 하나도 안 보여요. 동사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기 위한 바이브의 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무조건 올려라. 이렇게 정형화듯 강한 문체를 썼을 이유도 없고 포토즈에 해당하는 부연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고객들 중에 몇몇이 물어봤어 왔어요. 니네 지역 일대 리테일 스페이스를. 교육에 얘는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얘네 쇼핑센터 자체에 몇 동 몇 호 안에 들어가는 세입의 그 상업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세입자를 찾는 거지 너의 네이버후드, 네 타운 자체를 넓게 존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교육에 네가 있는 지역의 리테일 스페이스를 몇몇이 문의해왔어라는 다른 시제의 완료 시제, 현재 완료를 굳이 넣고 free 뒤에 넣기에는 개연성 떨어진다고 봅니다. 46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46번 제가 잘 풀었다라는 힘이 다시 한번 느껴지네. 너무 걱정됐네. 역시 내용은 유기성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You will not have to pay us a cent. 우리나라 말로 치면 10원도 낼 필요 없어. 100원도 내지 마. Your space is booked.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space is booked가 되면 네 공간이 예약이 돼버린다는 건 계약하는 세입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로는 뭐 안 되겠죠. prior notice, 사전 통보. 얘 형용사예요. prior to 이러면 전치사인데 얘 그냥 쓰면 형용사예요. 얘가 어떻게 주어 동사 두 번 끕니까? 그쵸? 근데 more than이라고 하는 건 more than enough, more than 몇 퍼센트, 뭐 여러 가지, 각가지. 근데 more than that, 그거보단 많아. 이럴 수도 있는데 more than 주어 동사는 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unless 아니면 or else인데 or else는 옷 저기 뭐야 두껍게 입고 나가 오늘 or else 너 그러지 않으면 감기 걸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or 자체가 등위이다 보니까 or else가 컴마를 앞에 동반하든 아니든을 떠나서 접속적인 구형이 된다면 앞에 거를 먼저 원론적인 지령으로 주고 뒤에 거는 그거에 대한 반전급부 예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읽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등위 and or but 같은 건 앞에를 무조건 읽거든요. 먼저 순서가 여기부터 읽게 돼요. 일반적인 접속사들은 이거부터 먼저 읽는데 그러면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우리한테 10원도 낼 필요 없어.
그렇지 않으면 너의 공간은 예약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unless가 들어가는 게끔 정답이 최종으로 정해지고 한 문장은 현재, 한 문장은 미래.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래의 상황은 가정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은데 unless가 if에다가 not을 넣은 것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not을 넣고 해석하면 딱 좋아요. 그럼 여기 unless가 들어가면 if your space is not booked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거래가 발생하지 못하면 실제 예약 건수가 발생하지 않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된 거잖아. 그럼 10원도 낼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대로 맞추잖아요. 야, 뭐야. 앞에 있는 내용은 완전 이거를 그대로 한 거구나. 유기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내용을 좀 더 앞뒤로 파6는 내가 어떤 걸 읽고 나서도요. 뒤에가 비슷한 게 있건 앞에 보고 또 그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이 뭐가 비슷한 게 걸리면 계속 그걸 잡아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테스트 8에서 제가 몇 문제 풀어본 거는 상당히 어렵다. 역시 어렵다. 저 토익 시험 매번 가는 강사거든요. 전혀 꿀리지 않는다. 좀 어렵다. 근데 어려운데 저는 이 무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깝깝했던 문제 몇 개라도 제가 가려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아우, 저보다 해석 잘할 거예요, 해설지가. 그걸 보셔가지고 문제 푸는 기술까지 속 시원하게 안 들어가더라도 해설에서도 보면요. 말투가 저처럼 자극적이지 않지만 이래서 오답이다. 이런 경우 이 구문은 얘가 답이다. 이런 거 써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잡아서 오답으로 훈련을 하시면 어떨까요? 오답 노트 만들고 이제 테스트 9회 그 다음 영상에서 파트 5, 6 테스트 9회 문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